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귀농이나 한번 해볼까? 만약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최소 10억짜리 이야기가 될 겁니다.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은 왜 귀농을 할까요? 귀농하시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회사 생활에 지쳐 시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거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귀농을 결심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자 정부에서도 농촌의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 5억 원의 저리융자, 토지 우선 매입 등과 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통계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죠. 주변을 보면 귀농하면 3억 준다, 5억 준다, 그걸로 땅 사고 하우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농을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치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알바도 안 해보고 대출 받아서 바로 매장부터 오픈하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팜 하나 지으려면 최소 7에서 8억은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카페랑은 비교도 안 되는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4년차 농부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청년 창업농,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귀농으로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비록 4년 차이지만 4년 차 농부가 먹고 살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던 귀농 성공 전략 11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무작정 내 농장부터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창업농 전에 취업농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청년 창업농 지원금이나 귀농 지원금 받아서 땅 사고 바로 시설부터 올리는데 저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할 때 사전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도 농사는 책으로 배우는 거랑 실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취업농으로 남의 농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내 돈 까먹으면서 배우는 건 하수예요. 남의 돈 받으면서 기술도 배우고 이 일이 진짜 나랑 맞나? 이렇게 간도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는 건 실력 쌓고 나서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아셨죠? 저도 귀농할 때는 스마트팜을 하고 싶었어요. 근사하잖아요. 어차피 5억 나오고 지원사업 받으면 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었죠. 그래도 그때 제가 잘한 거 하나는 스마트팜에 투자하지 않고 토마토 농장에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일도 배우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토마토가 밭에다 심어 놓으면 분명히 알아서 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하물며 한 7, 8억 이상 투자되는 첨단 스마트팜에서는 사람이 더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토마토 씨앗을 파종하고 모종을 정식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어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란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배수의 진은 소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배수의 진이라는 말은 한나라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결사적으로 싸워 승리한 데서 유래한 말이죠. 보통 무언가를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옮길 때 죽기 살기로 해보겠다는 다짐을 할 경우에 배수의 진이란 말을 쓰곤 합니다. 나는 퇴로를 다 끊고 죽기 살기로 귀농하겠다. 비장하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현실은 통장 잔고 0원이 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어라? 귀농했더니 빚이 7억이네? 대안이 있으세요? 농업이라는 게 수익이 불규칙해요. 첫 수확까지 버틸 생활비, 농사 짓다가 갑자기 터지는 병해충, 요즘 날씨 희한하죠.
가뭄과 집중호우 등 변수가 너무 많은 게 농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지 마세요. 언제든지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나 대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농사도 망치지 않습니다. 배수에 지치다가 진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빌 언덕을 찾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비빌 언덕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비빌 언덕은 장인어른께서 읽어놓으신 5만 평 땅이었어요. 트랙터와 이양기 등 농사에 필요한 장비들도 대부분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반으로 시작했는데도 아직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자본금이든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멘토든 아니면 남들은 절대 못 따라올 기술이든 기댈 수 있는 언덕 하나는 반드시 만들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맨몸으로 부딪히기엔 농업은 너무나 거대하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네 번째, 지원 사업은 사다리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원 사업 이야기입니다. 청년 창업농 대출 3억, 5억? 매우 큰 돈이죠. 하지만 세상에 어디 공짜 있나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 결국 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만약 5억 융자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매력적이죠. 이율이 2%라고 가정할 경우 이자만 1년에 1,000만 원씩 5년을 내야 되고요. 6년 차부터는 원금 2,500만 원을 20년에 걸쳐서 꼬박꼬박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매년 2,500만 원씩 20년 동안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 사업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잠시 밟는 사다리일 뿐이에요. 사다리에 몸 전체를 기대면 어떻게 되죠?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같이 다치게 됩니다. 지원금 따먹으려고 농사 짓는 순간 농사는 100% 망합니다. 다섯 번째, 낭만은 곳간에서 나옵니다. 귀농의 가장 큰 착각. 시골 가서 힐링하고 자아 실현하겠다. 그것도 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촌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귀농은 다릅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낭만은 곳간에서 나온다. 수익이 없으면 시골 생활은 힐링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여유 있고 내 배가 불러야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귀농의 제1 목표는 무조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어야 돼요. 자아 실현은 통장에 돈이 찍힌 뒤에 하셔도 충분하죠. 수익 없는 농업은 취미일 뿐입니다. 그것도 매우 힘든 취미요. 여섯 번째, 나는 농부가 아니라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경영 마인드를 장착하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생산은 기본이고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누구에게 팔고 또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 전부 사장인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시야를 밭에만 두지 말고 시장 전체로 넓혀야 살아남는 게 농촌입니다. 더군다나 수확량이 많지 않은 귀농 초반에는 공판장만 의존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마음이 참 심란해져요. 배추밭 갈아엎었다. 양파밭 갈아엎었다. 이런 뉴스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자, 여덟 번째, 가급적 아웃소싱을 해보세요. 자, 농사 혼자 하려다가는 진짜 골병 듭니다. 농사는 몸이 자산인데 몸이 망가지면 끝이에요. 꼭 내가 해야 될 핵심 업무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단순 노동이나 전문 분야는 과감하게 아웃소싱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규모가 작았을 때는 내가 직접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드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농사가 인건비 따먹는 거라고는 하지만 인건비 아깝다고 직접 다 하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사람을 쓰고 기계를 쓰고 전문가를 쓰세요. 그게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말처럼 돈 있으면 농사 참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연대의 힘을 믿어보세요.
농촌에 가셔서 절대 고립되지 마세요. 시골 텃세, 팔로 막힘, 외로움, 혼자 고민하면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엔 지역마다 4H 연합회가 있을 거고요. 귀농 귀촌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가셔서 동료를 만드세요. 저는 3년째 농업인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작물을 키우는 동료들의 행보를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게 되고요. 서로의 멘탈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해요. 와보시면 아실 테지만 연대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0번째, 농번기보다 농한기를 버티는 자가 승자입니다. 농번기에 바쁜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요, 농한기에 판가름 나요. 남들 다 놀 때 내년 농사 계획 세우고 마케팅 공부하고 장비 정비하는 사람이 내년에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농한기 몇 달간 취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농사로 번 돈은 자산으로 축적하시고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으로 농번기 생활비랑 농사 미천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면 1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농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내 통장 잔고를 결정할 거예요. 쉴 땐 쉬더라도 머리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꼭 명심하세요. 아무도 떠먹여 주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도 지자체 담당자도 심지어 부모님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입에 밥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내가 지는 겁니다. 지원 사업이나 주변 환경에 기대기보다는 내 농장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부딪히고 개척해 나가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11가지 4년 전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봤어요. 농업, 농사, 분명 힘들지만 준비된 자에겐 기회의 땅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차근차근 제 경험과 노하우들을 축적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귀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나요? 같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농업인으로 어디선가 우리가 만나게 될지요.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요, 보시다시피 너무 작고 소중한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저를 다시 보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